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이때가 제가 종종 음악이 제일 잘 들리는 계절이라고 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공기가 살짝 서늘해진 느낌? 특히 저 아침에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가을 하늘이 멀리 보이는 그런 시야처럼 굉장히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뭔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렇기도 하고, 그 온도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제가 그 근거를 좀 고증을 해보거나 이렇게 찾아본 건 아닌데, 온도가 이렇게 습기가 많고 좀 온도가 높다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나면서 귀에 소리들이 잘 들리는 그런 현상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가 알면 답글 좀 달아주세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 소리, 가을의 소리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스피커들이 몇 있는데, 지금같이 아주 그냥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잘 들릴 것 같은 아주 투명한 소리, 이런 소리 중에 대표격이 역시 윌슨 베넷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윌슨 베넷의 그 레졸루션 새 버전 3.0, 바디가 전부 다 바뀌었죠. 최근에 그 친환경 소재로 바뀌었다고 했었죠. 그 레졸루션의 새 버전 레졸루션 3.0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윌슨 베넷은 저희가 그 상위 지오메트리와 하위 이제 P 시리즈, 프리시전 시리즈가 있는데, 지오메트리 시리즈는 모델이 이제 엊그저께 옴니움이 추가돼서 총 9개가 됐어요. 아주 촘촘하게. 그 윌슨 베넷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제품명들이 쭉 나와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도열해 있는데, 그 중에 9개 중에 제가 안 들어본 건, 리뷰용으로 안 들어본 거는 ACT1, 둘 다 톨보예요. ACT1하고 그 밑에 아마 벡터구나. 이 두 제품 빼고는 다 들어봤습니다. 그 두 제품 사실은 조금씩 지나가면서 들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리뷰용으로 녹음을 하고 집중해서 들어본 이런 기회는 아직 못 가졌던 거죠. 그 두 개도 언젠가 들어볼 텐데, 일단 이 친환경 소재 얘기를 윌슨 베넷 얘기는 참 많이 해드렸지만, 지난번 옴니움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 디스커버리 3.0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친환경 소재, 그 윌슨 베넷 대표 크레이그 밀레스가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유럽의 20명으로 이렇게 조직이 된 친환경 단체가 있더랬잖아요. SSUCHY. 그래서 소위 이 친환경 소재라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보통. 저도 약간 그런 업종에 잠깐 종사해 본 바로는, 이걸 재활용해 다시 쓰거나 아니면 이거를 땅에 묻거나 처분했을 때 사라지는 거죠. 녹아서 사라지건 자연 생분해가 돼서 사라지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혹은 이 둘 다이건,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을 하건 녹아 사라지든 혹은 둘 다가 되든 이렇게 되는 이런 소재들로 만드는 그런 운동입니다. 굉장히 요새 붓고 얼음이 녹고 이래가지고 저희 나라 더워지고 막 태풍이 올라오고 이런 기후,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것도 그런 것들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적인 활동은 번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소재를 윌슨 베넷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렇게 제작이 된 새로 만든 3.0 버전들이 한 3가지인가 있죠. 저희들 디스커버리 3.0가 그렇고, 옴니움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레졸루션 3.0가 그렇고, 엔더버도 아마 그 버전으로 출시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레졸루션 3.0는 지금 지오메트리 시리즈 9개 모델 중에서도 묘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톨보이가 그 중에 7개, 정확히 말하면 6개죠. 그리고 이 스탠드 거치형이 3개고, 그 다음에 이 톨보이 중에서도 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천정이 기울었느냐 평평하냐, 요것도 묘하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나 액트1은 천장이 평평한, 그러니까 일반 저기 시리즈하고 좀 다른, 저 위에 있는 상위 제품들하고 다르게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이라고 한다면, 이 상위에 이 위에
그 뚜껑이라고 그래야 되죠. 상이 상단을 이렇게 기울인 모델들이 위에서부터 보면은 전부 상위 네 제품이 그렇죠. 카디날이 그렇고, 에비넌스가 그렇고, 카디날이 그렇고, 옴니움이 그렇고, 그리고 레졸루션이 그렇습니다. 이 스탠드 거치형 두 개도 사실 참고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엔데버하고 디스커버리. 하여튼 이 제품도 기울어져 있는데, 톨보이 중에서도 이렇게 위에 제품이 경사가 진 이 제품의 막내가 바로 레졸루션 3.0인데, 묘하게 또 위에 세 제품하고는 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자주 보는 사람은 좀 표시가 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시리즈의 지붕이 기운 톨보의 막내 제품인데 상위 제품들하고 유닛 구성은 개수하고 이런 배열이 조금 다를 뿐이고 똑같은 유닛들을 씁니다. 예를 들면 미드베이스는 텍틱 3 드라이버, 그 다음에 이쪽엔 그 아이소바릭 구조로 되어 있는, 서로 유닛을 마주보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두 구조의 우퍼, 아이소바릭 우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상위 제품들하고 똑같습니다. 구경 유닛도 사용 유닛도 똑같고요. 이 트위터는 이 세미스피어 트위터, 실크돔 안쪽에 카본을 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된 구조. 그 다음에 텍틱3는 카본 대지를 쓰고, 텍틱3 미드 베이스는 전부 똑같이 7인치 구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유닛을 쓴다는 것은 위에 에미넌스나 레졸루션이나 똑같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그 대역이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저는 가끔 보면 이 9개 모델들을 어떻게 이렇게 촘촘하게 구간이 촘촘하게, 그것도 거의 등간격으로 한 제품이 상위 제품하고 좀 더 비슷하게 하거나 하위 제품에 비슷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거의 같은 간격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늘어서 있는지, 그게 좀 처음에 이게 소위 포트폴리오를 절묘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게 워낙에 이 구간이 레인지가 넓은 거예요. 저 위에 2억짜리 굉장히 먼 거리로 딱 방점을 찍어 놓다 보니까 그 사이를 촘촘하게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촘촘한 구간들을 다 채워놔 있는 그런 제품 구성들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졸루션 3.0만 해도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카디날이 바로 위에 됐죠. 옴니움이 서열 두 번째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이 유닛 개수가 일단 다르고, 그 다음에 앞에 배프레이 두께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하면 아래쪽에 있는 이 베이스 쪽, 베이스도 상위 제품도 전부 다 이렇게 아래쪽에 살살 기울게 돼 있고, 물결 무늬의 이런 큰 받침대로 이렇게 밑에 그 플린스로 되어 있는데, 얘는 평평해요. 뭐 그렇다고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는 느낌은 윌슨 베넷이 톨보이를 쓰기에 가장 좀 만만한, 가격도 그렇고 8천만 원이 넘는 걸 만만하다고 말하면 좀 또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상위 제품도 1억, 2억이 넘는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나도 윌슨 베넷이 톨보이를 이 정도 요 사이즈로 갖추면 크게 부담 없겠다 하는 딱 그 지점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북쉘프, 그러니까 스탠드 거치형 쓰기보다는 나는 좀 그래도 그보다는 저역의 양감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 제품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 저역의 양감이라는 거, 그게 일단. 그 다음에 베이스 드라이버가 조금은 좀 수월한, 개수가 좀 적기도 하지만 능률이 상위 제품들보다 불과 1dB이 좀 높긴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베이스가 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앰프 쓰기가, 앰프 선택폭이 조금 수월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자, 디스커버리 3.0는 저희가 이제 쭉 들어본 에미넌스부터 옴니움, 카디날 다 들어봤는데, 레졸루션 3.0는 그럼 어떻게 다를까? 요 톨보이 위에 천장이 기운 그런 4개 중에 막내 모델인 레졸루션 3.0의 소리는 어떤지 한번 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고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소리 들어보시죠.
last time, the first of many lies, sweep it into the corner, or hide it under the bed. Say these things they go away, but they never do. Something I wasn't sure of, but I was in the middle of something I forget now.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tha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With your face sketched on it twice. Oh, you're in my blood like holy wine. You taste so bitter and you taste so sweet. Oh, I could drink a case of you. 네, 들어보시니까 좀 윌슨 베넷이 소리 익숙하셨던 분들은 어떠세요? 그 상위 제품들, 저 에미넌스나 옴니움, 저희 녹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 다음에 이 스탠드 거치형인 디스커버리 혹은 인데버, 이 사이에 있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으시는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소리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신소재로 지금 이제 새 제품들이 쓰기 시작한 그 3제로 그 캐비넷 소재, 신소재의 소리에 상당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레졸루션은 저 3제로 이전에도 한번 저희가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레졸루션의 구조를 보면 대략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두 유닛 사이에 트위터가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윌슨 베넷 스피커들의 이제 상위 제품들의 공통점인데, 얘가 미드레인지가 아니고 아래쪽이 미드레인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미드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이 낮은 대역, 베이스를 담당하고 아래쪽이 그보다 살짝 높은 미드레인지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미드 베이스라고 표현해서 요 두 개만은 크로스오버를 안 거칩니다. 요 두 개는 그래서 위상 특성이 가장 뛰어난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프에 바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직결돼서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크로스오버 없이 그냥 자기가 울려서 울린 만큼 소리가 나는 그런, 그 위를 뭐 커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두 개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거기서 딱 저기 하나만, 인덕터 하나만 거쳐서 고음 이제 하이패스 필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하이패스 필터를 거치는 인덕터만 거쳐서 고음을 내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밑에 이 두 개 아이소바리까지 합쳐서 이 전체는 구경이 다 똑같아요. 7인치, 정확히는 6.7인치인데 윌슨 베넷은 전체 유닛을 다 7인치로 통일해서 미드레인지든 베이스든 똑같은 규격을 써서 대역만 서로 다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세미스피어 트위터는 아시겠지만 실크돔 아래쪽에 탄성을 좀 더 강화하려고 카본을 입힌 이렇게 하이브리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전부 다 피보나치 패턴을 입혔다는 거, 이게 신제품들, 윌슨 베넷이 신제품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은 글쎄 시각적인 효과를 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새로 이 3제로 버전들은 뒤쪽을 요 마그넷 부분을 까맣게 칠했어요, 무광으로. 그 이 에미넌스나 상위적 카디널도 그렇고 뒤쪽 얘가 반짝거리죠. 그대로 이 그 광채 나는 유광으로 되어 있는 그 크롬 도금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시각적으로 봐서 이게 까맣게 되어 있는 거는 새로 만든 버전들이구나라는 걸 아마 좀 이렇게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아시겠지만 서로 안쪽에 똑같은 유닛이 마주보고 있는 아이소바릭 구조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각각이 다 체인버가 다 나눠져 있어요. 이 레졸루션은 어딘가 보면 소리샵 저 사무실에서 본 것 같은데 단면도를 아예 딱 이렇게 전시를 해놔서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방이 따로따로 이 유닛마다 따로따로 돼 있고 요 아이소바릭만큼은 저역의 양감을 위해서 전체가 다 이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다운 파이링 하게 돼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뭐 미세한 부분들까지 보자면 그 상위 제품들은 굉장히 얘보다 좀 인클로저 용적도 크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굉장히 유선형으로 날렵하게 좁아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략해야 이제 사실은 가격이 옴니움 얼마 전에 저희 같이 시청했던 옴니움의 약 절반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로 여전히 8천만 원이 넘는 스피커인데 그런 것들을 절반으로 생략하다 보니 그 뒤로 날렵하게 좁아지는 부분 조금은 뭉툭하게 해도 그래도 여전히 유선형으로 뒤로 좁아집니다만 그 다음에 앞에 배프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것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제가 이 플린스죠. 이게 38kg 나가는 에미넌스 플린스도 10개 계단을 이렇게 물결치게 아주 멋있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저기 어디야 터키에 있는 그 저기처럼 파묵칼레처럼 하여튼 그런 모양으로 만든 게 에미넌스나 그것도 10개는 에미넌스는 10개고 또 옴니움이 7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그런 아주 멋있게 만든 플린스에 비해서 얘는 그것도 가격을 조금 거기서 좀 가격을 뺄 수 있는 거죠. 평평하게 만들어서 소리만큼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생략하자 이거죠. 이렇게 제작이 돼 있는 제품이 레졸루션 3.0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조금 제가 지난 시간에 옴니움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3.0로 만든 새 그 캐비넷 소재를 쓰다 보니까 약간 소리 울림이 자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바뀌어 있었어요. 양감이 조금 더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벽 쪽에 좀 붙여서 그런 효과가 나타났던 건지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에미넌스 자리에 정확히 구분하려면 에미넌스 자리에 똑같이 놓고 들어봐야 되는데 여하튼 양감이 조금 많게 들렸는데 오늘 조금씩 더 그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상위 제품들에 비해서 오히려 양감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제품은 대역이 30Hz 낮은 대역이 30Hz부터 위는 똑같이 30kHz. 저 상위 제품들이 에미넌스가 아마 22Hz부터인가 24Hz부터인가 시작을 하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약 6Hz 정도를 더 내려가는데 상위 제품 더 내려가지만 여하튼 상위 트위터의 높이는 똑같고요. 최상위 고역의 한계는 똑같고요. 저음이 조금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이 좀 더 높아요. 얘는 90dB. 이 아래쪽에 유닛이 조금 더 줄었으니까 울리가 좀 더 쉬워졌겠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수치가 90dB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베이스음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세 번째, 네 번째 들었던 그 클래식 곡들이 보면 베이스음이 좀 더 정확하게 들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베헤까지 위한 그 모차르트 레퀴엠의 그 DS1에 들어보면 다이나믹이 박되어오는 느낌. 그게 뒤에서 사실은 이 녹음은 그 바하 미사곡들이나 이런 곡에 비해서 상당히 그 프로듀싱 할 때 저음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잘 나오게 그다음에 조금 더 윤기 같은 게 잘 나타나게 그렇게 녹음한 그런 버전으로 알고 있는 그 레퀴엠인데 그게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이 곡의 녹음이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저음이 이렇게 순간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그 신축성 있는 순발력 있는 베이스가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순간들이 구간마다 굉장히 또렷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쿵쿵쿵쿵 DS1에 쿵쿵쿵쿵 할 때 이런 느낌? 그게 단계별로 소리가 강약이 잘 구분이 되는 그런 베이스가 레졸루션 3제로에서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위 제품들보다 조금 더 이 양감의 느낌? 조금 더 박진감 있는 느낌은 조금 더 잘 나타났다고 그렇게 좀 해야 될까요? 대역의 이 전체 넓이는 전체 구간은 조금 더 좁아졌습니다만 여전히 그 베이스 소리를 듣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30Hz 대역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광대역을 갖고 있는 스피커라서 그런 느낌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브라함스 교향곡 4번 1악장 이게 가을에 많이 듣는 곡인데 이게 휘몰아치는 느낌
뚜룬 뚜룬 할 때 이 사람이 노래 부를 때처럼 이렇게 여운을 확 줬다 싹 빠지는 느낌, 그 마치 바람이 순간 불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느낌들. 아마 브람스가 이 교향곡 4번 1악장, 교향곡 4번은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1악장의 느낌을 그런 부분을 살려서 곡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순발력 있게 잘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저음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이 곡의 느낌을 살리는데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곡을 좀 더 양감이 많게 들으려면 뭐 이렇게 좀 그 저역 해상도하고 상관없는 그런 큰 스피커들, 이런 스피커들 들으면 좀 더 양감이 많이 살겠지만 그 원래 음원에 있는 그 음원 정보를 똑같이 들려주면서도 양감을 살릴 수 있는 특히 이런 녹음들, 윌슨 베넷이 레졸루션 3제로로 듣기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중고역의 이 청량한 느낌, 그건 사실은 위의 제품들하고 소리가 거의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에미넌스나 옴늄에 비하면 이 3제로는 레졸루션 3제로는 저역이 조금 더 양감이나 대역의 한계가 조금 있지만 그에 비해서 중상위 대역은 상당히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 그런, 그래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상위 제품들하고 크게 딸리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중고역 부분이 그런 대역인데, 그 첫 곡을 들어본 그 스팅이죠. 스팅의 세인 아그넨스 앤 더 버닝 트레인 들어보면 그 아르헨티나 기타리스트인데 그분이 연주한 그 클래식 기타예요. 그 클래식 기타 연주가 굉장히 청량하면서도 뒤에 그 아래쪽에 노박노박 움직이는 그 베이스 소리. 스팅 곡이 이 자기 보컬은 안 나오는 기타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곡을 넣는 걸 되게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청량한 이런 소리를 들려주기에 윌슨 베넷의 소리가 굉장히 이 곡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그 뒤에 여운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짧게 끊어지면서도 뒤에 이렇게 낮은 저음 악기들이 순간순간 들려오는 이런 느낌들, 이런 것도 소위 그 레이어링, 그 음의 음상 뒤쪽에 이렇게 첩첩이 이렇게 여기는 악기 수가 많지도 않지만 그런 베이스음이 조금씩 들리고 이런 곡들을 표현하기에 아주 단정하면서도 입체감을 느끼기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기타 녹음이 그렇게 기타 녹음을 이렇게 재생하기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기타도 굉장히 하모닉스가 굉장히 풍부한, 피아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 통에서 울리는 하모닉스가 굉장히 풍부한 악기라서 그거를 녹음도 잘해야 되지만 재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윌슨 베넷이가 그런 기타 소리 듣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들어본 굉장히 고음질 녹음 중에 하나인 그 다이나 크롤의 케이스 오브 유 같은 곡을 들어보면 역시 공간 표현이나 이미징, 사이즈가 굉장히 적당하게 아주 허공에 잘 떠오르죠. 뒤쪽에 이제 이런 아주 작은 미세한 그 관객들의 소리 정보들, 딸깍거리는 소리랑 이런 웅성거리는 소리, 기침 소리 이런 거, 그런 걸 듣는 재미로 듣는 곡이 바로 이 케이스 오브 유인데, 라이브니까 굉장히 이 공간 표현이 굉장히 좋은 윌슨 베넷 같은 스피커들의 어떤 장점을 아주 유감없이 잘 나타내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레졸루션 3제로에서도 이 곡의 그 원래 특유의 공간감은 상위 제품들 못지 않아요. 오히려 절반 가격 혹은 그 이하인 가격으로 그런 소리를 듣기 아주 좋습니다. 그 양감을 좀 더 부각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아쉬워할 만한 그런 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좋았습니다. 레졸루션 3제로를 들으면서 듣는 느낌은 이 곡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곡들을 나는 좀 상위 제품 막 억대를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딱 이 정도 선에서, 하지만 나는 윌슨 베넷이 톨보이를 꼭 써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스피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도 사실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에 있고 공간도 아주 넓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슨 베넷은 옆하고 뒷 공간을 잘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아마 사용자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디스커버리 3나 인데버보다는 좀 이렇게 나는 반듯한 톨보이의 윌슨 베넷을 갖고 싶다. 그리고 저역의 양감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오메트리 9모델 중에. 제가 이렇게 3제로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여러 곡을 듣고 싶어지는 그런 스피커가 종종 있죠. 이 에미넌스나 옴니움을 보면 이건 좀 감탄하면서 끝을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또 앰프가 많이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제 위에 있는 텀라인들이라고 한다면 레조션 3제로는 조금은 만만해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같이 들어본 앰프가 저 T 플러스 A의 PA 3100HV거든요. 인티 앰프.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 PA 3100HV로는 에미넌스나 옴니움을 드라이브하기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3제로하고는 아주 딱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앰프 선택의 폭도 좀 넓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윌슨 베넷이 레조루션 3제로 소리가 어떤지, 레조루션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소리를 내줍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전체 스펙도 그렇고. 레조루션 3제로 한번 윌슨 베넷의 어떤 면에서는 첫 스피커로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저 PA 3100 같은 제품 아주 잘 어울리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윌슨 베넷의 레조루션 3제로 같이 얘기 나눠봤고요. 못 들은 두 제품도 한번 언젠가 들어볼 그런 좀 얘기를 오늘도 한번 남겨놓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